안녕하세요, 해공어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요 마이너스 2.8%, 네이버는 마이너스 1%가량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따른 개파락이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네카오도 역시나 개파락 발생된 이후에 시가 회복하고 낙폭을 축소하는데 힘을 다 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종목이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오늘 시간의 거래 직전에, 마감 직전에 우리 감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자, 그러니까 무상 감자, 먹는 감자 아니에요. 무상 감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투자자분들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상 감자, 무상 감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요 내일 우리 네이버 쇼핑 앱 신규로 출시하게 되죠. 네이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스토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일 출시가 되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구간별로 또는 분기별로 했을 때 실제로 앱을 뭐 이렇게 설치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우리 네이버 주가에도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네이버의 그 이번 쇼핑 앱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 뭐 배송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지, 또 이 부분들이 실제 AI 기반으로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좀 크니까 앞으로 이 같은 소식들도 나오는 대로 투자자분들에게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는요 오늘 뭐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은 마이너스 4%까지 다소 좀 크게 개파락이 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많이 줄였고요. 이렇게 개파락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는 크게 지금 문제없는 흐름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다. 그리고 전저점 여기 가격대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변수가 없어야 되겠고요. 오늘 뭐 나스닥 그 선물 지수도 다소 좀 반등이 나왔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큰 변수가 없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프리마켓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프리마켓입니다. 자, 애플은 마이너스 0.25%입니다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좀 눈에 띄는데 3%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빅테크 기업들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같이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뚜렷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는 큰 문제 없으니까 바로 카카오로 좀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주주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호재야 악재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우리 주식시장 참여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3월은요 상당히 중요한 달이죠. 매년 3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감소가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뭐 급등은 아닙니다만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감사보고서를 기존에 안 좋게 받았던 기업이 이번에 뭐 적정이라든가 좋게 받아버리면 급등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월달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소형주, 중소형주들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실적들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 마이너스 실적들 기업 내는 기업들은 조건에 따라서 또 상장 폐지 요건에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3월달은 중요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또 주총 시즌 요 겹치면서 실제로 회사들이 좀 많은 결정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합병 관련된 인수,
뭐 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 뭐 분할 합병이라든가 또는 뭐 액면 분할, 예, 그런 결정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카카오처럼 이번에 감자 결정, 이런 결정들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가 이제 감자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결정한 것은요, 자 여기 공시정보에 가면 나와 있는데,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후 17시 58분에 공지가 됐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가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마감한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감자한 소식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너무 막바지에 이게 공지가 됐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됐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감자한 이유가 뭐냐, 요거 투자자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감자하는 사유는요, 다 주주가치 재고입니다. 거의 뭐 10기업이 이렇게 감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주주가치 재고예요. 네, 대부분 이렇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 자기 주식 자사주를 이제 소각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율은 0.5%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정일은 3월 26일 그 예정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실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님들 혹시라도 이건 뭐 단발성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악재로 만들지는 않고요. 단발성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감자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또 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 카카오하고 카카오의 M 있죠. 카카오 M, 요거 이제 합병하면서 카카오 M 그 기업이 그 저 상폐했잖아요. 합병하면서.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 M 주식 일부를 이번에 취득했었던 그 주식을 일부를 소각한다, 이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감자가 대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감자가 일단 뭐냐, 먹는 감자 아니에요, 투자자분들. 자본금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자본금을 줄인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총수를 줄이거나 액면가를 낮추는 방식인데, 지금은 그 자본금 자체를 줄인다는 거예요. 자본금 자체를 아까 0.5% 줄인다라는 얘기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번에 카카오가 발표한 것처럼 무상감자, 그 다음에 유상감자가 있어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바로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느냐 돈이 안 들어가느냐 차이겠죠. 우리 주주분들이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자, 무상감자는 주주분들하고 뭐 차이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강제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주분들이 다 하는 꼴이에요. 보유한 주식수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겁니다. 뭐 액면가를 낮춰지게 되면 액면가도 마찬가지겠죠. 강제로 액면가가 낮아지면서 뭐 주식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도의 보상을 뭐 받지 않는 방식이에요. 무상이니까. 주로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적자를 좀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라는 명목이에요. 주로 보면 이런 형태고요. 주로 기업들이 감자 목적을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재고라는 명목하에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왜냐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기업의 뭐 적자 감소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장부가액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가치가 재고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주를 가진 주주가 10대1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주가 한 주 줄어드는 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0.5% 가량 감소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투자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유상감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상감자는 아닌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주주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식이에요. 회사의 그 잉여금,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인데,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과 유사한 형태로 긍정적으로 보통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빨리 예를 좀 들어볼게요. 기존에 이제 10주를 가진 주주가 유상감자를 통해서 회사가 2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8주 감소하지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유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좀 효과를 좀 볼 텐데, 감자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업마다 다 뭐 자기 자본 가지고 하고 다 돈 빌린 거 대출 없이 순수 자기 돈 가지고 우리 저 기업 운영 안 하잖아요. 다 대출 끼고 하고 한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또 누적된 결손금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유통 주식수 감소로 주당 순이익 EPS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요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이거 혹시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혹시라도 카카오가 약간의 하방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긴 관점에서 지금 이 주가가 쌀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이 기업이 이런 어떤 작업들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카카오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액면가가요 100원입니다. 100원. 그러니까 액면 분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이걸 500원으로 낮추거나 100원을 낮추거나 하면 액면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액면 분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를 뭐 2만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만원짜리로도 만들 수 있고,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낮출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카카오는 100원이란 말이죠. 지금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아래로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는 내려간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면 낮출 게 없다. 그럼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지금부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액면 분할할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이 관례상 봤을 때 액면가를 여기서 더 낮추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만원짜리가 10만원 가고, 또는 10만원 20만원 가고 30만원 가면, 과거 우리 기업들 놓고 봤을 때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죠. 100만원 200만원대 가니까 액면 분할 통해서 국민주로 투자자는 누구나 살 수 있게 액면 분할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카카오는 뭐 물론 그렇게 막 몇백만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당장은 차후에 20만원 가든 30만원 가든 50만원 가든 100만원 가든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지금의 이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주식이 엄청나게 싼 주식이 될 수 있다.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은 정말 보기 힘든 가격이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액면 분할을 안 할 거니까.
과거 우리 삼성전자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앞서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지금 53,600원이잖아요 종가가. 이거 곱하기 4배 해야 돼요. 실제 가치는 앞서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의 그 가격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53,000 뭐 얼마니까 우와 이거 뭐야 엄청 싼데 라고 볼 수 있죠. 과거 뭐 200만원대 300만원대 막 그 가격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과거 이렇게 돌이켜보면 와 야 몇만원짜리인데 뭐 삼성전자 몇만원짜리잖아 과거에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그럼 얼마나 싸냐 라고 해서 액면 분할 효과를 좀 기대했던 거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그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투자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뭐 4만원이 됐던 5만원이 됐던 그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5만원이지만 나중에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주가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3만원도 갈 수 있고 2만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야 미쳤다, 삼성전자가 3만원 갔어 2만원 갔어, 와 이거 거의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시총의 변화는 시총만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 곱하기 4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5,000원, 삼성전자가 25,000원까지 내려가면 과거 100만원 수준이다. 과거 100만원 수준까지 내려온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액면 분할을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LG그룹 있죠. LG그룹 그 LG 지주사 포함해서 뭐 LG전자라든가 이들 기업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투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 액면가 보세요. 액면가 5,000원이에요. 그쵸? 차이가 있죠. 액면가 5,000원이잖아요. LG 그룹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럴걸요. LG 이노텍 한번 볼게요. 그쵸? LG 이노텍도 5,000원이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최근에 상장해서 모르겠네요. 얘는 500원이네. 얘는 5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5,000원짜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여러분들? 액면가 5,000원짜리 5,000원짜리면 차후에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높겠죠. 5,000원이니까 2,500원만 액면가를 낮춰도 이거 반토막 되는 거거든요. 8만원짜리가 4만원 되는 거예요. 지금 8만원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배당주에게는 보유자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 액면가를 낮춘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야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에게는 주식수가 늘어나. 그래서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롭다고 봐야죠. 긍정적인 호재의 소식으로 봐야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절반으로 액면 분할하면은 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우리 배당금은 배당받는 배당금은요 받는 배당금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배당금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높아지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배당금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액면 분할할 가능성이 높은, 배당이 높은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LG전자가 좀 배당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금이 아직 높지는 않네요.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한 번씩 쭉 검토해 보시면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다소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벗어났지만 투자자분들 교육 차원에서 오늘 얘기가 좀 된 부분들이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오늘 마이너스 2.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장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보여지고요. 혹여라도 내일 이런 부분들 무상 감자 부분들이 혹시라도 개파락하거나 시장에 반대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듯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번 더 빠지고 내려간 우리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튀어 올라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주춤할 수 있어요. 그 점까지 투자자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이번 주도 시장 보시는데 어렵지 않게 참고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카카오 주가가 43,000원 아래로 더 내려가서 뭐 여기서 헤맨다면 또 매수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투자자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